안녕하세요. 이 선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뭘 할 거냐면 거래 자료 입력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FAT 2급 거래 자료 입력 테마 학습을 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14회를 준비를 해 주십시오. 14회. 14회고요. 회사 코드는 4114번 대우 상사 14회 기출 문제부터 거꾸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2월 27일 FAT 2급 시험 대비로 녹화 중입니다. 자, 준비가 되셨으면 바로 진행을 해 볼게요. 자, 바로 문제 보죠. 문제 보겠습니다. 자, 거래자료 입력에 대한 부분은 32점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가장 최근 트렌드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거꾸로 내려가면서 문제를 좀 확인해 볼 건데요. 자, 이번에 이제 항상 보는 순서가 있죠. 첫 번째, 뭘 요구하는지 문제 타이틀을 먼저 보시면 되겠고요. 재고자산의 매출거래, 거래명세서. 자, 이걸 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보는 순서는 늘 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평가 문제. 자, 우리 평가 문제부터 먼저 보도록 하고요. 평가 문제가 가장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자, 우리 자료 설명.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그 그림을 보면서 정리를 좀 하시면 되겠어요. 자, 평가 문제, 자료 설명, 이제 그리고 그림. 이런 순서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진행하면요. 거래 자료 입력하라고 돼 있으니까 뭐 입력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료 설명을 내용을 보니까 대성 컴마트의 상품을 납품하고 발행한 거래 명세서이다. 그림을 보면 약간 이제 우리 전산회계 1급이나 FAT 1급을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를 생각하실 수 있는데, FAT 2급은 개인 상기업 기준으로 일단 시험을 보고요. 부가가치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AT 1급에서 표현되는 거래명세서는 부가세랑 관련이 있고요. FAT 2급에서 표현되는 거래명세서는 그냥 부가세랑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 매출 거래는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따 또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6월 27일 주문과 동시에 계약금을 받았대요. 그럼 이제 6월 27일을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조회를 해 보셔야 돼요. 계약금. 그러니까 이쪽 부분에서 이 내용을 보시고, 자, 요 내용을 보시고, 자, 이제 요 내용을 보시고, 이제 우리가 6월 27일자 뭐 해야 되냐면 조회를 하셔야 돼요. 전표 조회를 통해서 내용을 확인해 보셔야 되겠다. 자,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월 2일 날 주문을 납품했다고 돼 있죠. 그 다음에 대금은 7월 말일에 받게 돼 있다. 이거 이제 외상 거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상 거래. 자, 그러면 이제 날짜는 7월 2일 날 입력을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내용이 쭉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내용을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셔야 될 부분들은요, 뭐가 있냐면, 일단, 거래 일자, 이날짜라는 거, 그 다음에 공급가액, 그죠? 세액은 없으니까 이제 요거, 제가 지금 표시하는 거, 요 두 가지고요. 거래처가 대성 컴마트라는 거. 이제 우리가, 7월 1일날, 7월 말일날 돈을 받기로 했기 때문에 요 내용을 봤을 때 외상 거래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거래처는 요걸로 표현을 하셔야 된다. 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문제는 평가 문제 읽어보고 자료 설명 읽어보고 밑에서 위로 올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거래 명세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 되겠는데요. 자, 입력은 상당히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 이제 먼저 분계를 먼저 해드리고 갈게요. 자, 분계를 해드리면 자, 분계는 제가 창을 그냥 띄워서 별도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 갈게요. 자, 메모장을 보통 많이 활용했었는데요. 이제 좀 방법을 좀 달리 해서 이제 화이트보드를 직접 소환해 보겠습니다. 자, 분계 한번 해드릴까요? 자, 분계는 자, 우선은 이 계약금을 조회해야 되겠죠. 선수금이 일단 빠집니다. 선수금. 그다음에 이제 금액은 이제 얼마 이제 조회를 해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상품 매출 금액이 되겠고요. 상품 매출. 자, 상품 매출 금액은 아까 우리 조회한 대로 생각해 보면 345만 원 되겠어요. 345만 원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상 매출금, 나머지가 이제 계약금을 뺀 나머지가 외상 매출금이 되겠죠. 자, 이렇게 분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래처를 걸어야 될 부분은요, 거래처를 여기 모두 두 군데 대성 컴마트를 거셔야 되겠고, 자, 그렇게 분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기본적인 틀이고요. 자, 이제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선 6월 27일 일반 전표 입력은요, 자, 확대를 해드리면 전표 입력 장부 쪽에 보이시죠? 이쪽 첫 번째 보이는 게 일반 전표 입력이 되겠습니다. 자, 요걸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일반 전표 입력을 눌러주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입력을 하시는데 그 하나 제가 좀 미리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릴 사항이 있어요. 뭐냐면 요 아래쪽에 있는 거를 가급적이면 누르시고 시작해 주세요. 누르면 밑에 분계를 볼 수가 있거든요.
일단 그거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추가 사항들이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이것도 역시 기능 모음 키를 눌러보시면 여기 필요한 내용들이 쭉 나와요. 나온다는 거, 이게 두 번째 부분이고요. 제가 수업을 할 때는요, 화면 구성 부분을 제목 표시줄 등록에 빼놓고 요걸 이제 제가 간편 있죠? 간편 입력으로 세팅을 하고 수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직 초창기다 보니까 이제 좀 감이 안 오시는 분들 계실 텐데, 실제 실무 프로그램을 보셔도 이제 간편 입력을 보통 많이들 사용을 하고요. 실무자들이 저교를 보통 뒤로 좀 빼놓고 수업들, 아까 입력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권장해드리고 싶은 거는 저교를 이렇게 뒤로 빼는 걸로. 지금은 이제 저교가 이쪽에 가 있잖아요. 근데 저교를 요 맨 뒤로 빼는 방법으로 간편 입력으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편 입력. 자,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좀 입력을 하면서 쭉 설명드릴게요. 자, 7월 2일입니다. 7월 2일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7월 2일이 아니라 저기죠. 계약금을 먼저 줘야 되니까 27일 줘야 되겠죠. 자, 선수금 이렇게 확인이 됐네요. 자, 금액은 자 얼마가 되겠습니까? 45만 원 됐죠. 보통 입력을 할 때요, 이걸 컨트롤 C 눌러서 복사를 합니다. 네, 복사를 해주고요. 제가 하는 거 잘 보세요. 분계 틀은 아까 보셨죠? 자, 7월 2일 날짜로 가서 일단 대변에 상품 매출을 먼저 입력을 해요. 상품 매출은 345만 원이었죠. 자, 저교가 이렇게 뒤로 빠지니까 입력하기가 좀 좋죠. 근데 이거는 제가 의도가 있어서 그래요. 어음을 우리가 지급어음이나 받을어음을 입력할 때요, 저교가 가운데에 있는 것보다 뒤에 있는 쪽이 좀 입력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꼭 여기 화면 구성에 우리 이 부분을 간편 입력으로 좀 해달라, 그랬으면 조금 좋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그 내용 좀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화면 구성을 들어가서 이 화면 구성 누르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간편 입력으로 해놓고 시작을 하시면 좋겠다. 자, 몇 번 제가 시작할 때 좀 말씀드리긴 할게요.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259 선수금. 이거 이제 우리 전산회계랑 프로그램 계정 과목 코드가 거의 비슷합니다. 259 선수금 하시고 대성 컴마트 나오죠. 여기서 아까 우리 그 6월 29일에서 컨트롤 C 했던 금액을 컨트롤 V 하시면 그냥 꽂아져요. 그리고 K랩하고는 조금 다르게 분계 차액을 남기긴 하지만 이 금액을 이쪽에 자동으로 끼워 맞춰주는 기능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고서 직접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저는 자동으로 끼워 맞춰주는 기능이 별로 반갑지는 않습니다. K랩 같은 경우가 그렇죠. 근데 왜냐하면 이제 자동 완성 기능이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을 때가 좀 더 많아요. 왜냐하면 편리하긴 편리한데 나도 모르게 이제 좀 디테일하게 봐야 될 부분, 우리 회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렇죠. 그 숫자가 좀 디테일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냥 막 치다 보면은 이렇게 차대변이 자동으로 맞아지니까 그냥 체크해야 될 부분을 제대로 체크 안 하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차대변이 알아서 맞춰주니까 차대변을 스스로 맞추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그게 한없이 편리해지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죠. 예, 요즘에 뭐 비슷한 게 뭐가 있습니까? 스마트폰이 계속 편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운동을 많이 안 하잖아요. 또 뭐 만나면 대부분 다 핸드폰 꺼내서 보고 있고 막 그런 어떤 부작용이 있듯이, 편한 것만큼 프로그램이 편한 것만큼 사람이 하는 일들이 줄어드니까 또 그게 좀 그래요. 그래서 이 스마트 A로 시험을 보실 때는, AT 자격증 시험을 보실 때는 자동 완성 기능이 없기 때문에 직접 사람이 보고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직접 이렇게 차액을 확인하면서 여기 이쪽에 가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아래쪽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요. 예, 요걸 이제 누르면, 이걸 이제 안 누르면 이렇게 없어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눌러서 처음에 보면서 시작을 하시는 게 조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차변에 나머지가 이제 외상 매출금 되겠고요. 대성 컴마트, 그다음에 나머지 300만 원 이렇게 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린 요 화면 구성이요,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는 화면 구성이고, 저도 한 10년 넘게 11년 동안 썼던 화면 구성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전산 세무회계 시험 초창기 때 있었죠. 네오플러스라는 시험. 네오플러스라는 프로그램은 이렇게 세팅이 돼 있었는데, 이제 뭐 프로그램이 바뀌면서 기본 세팅들이 좀 바뀌다 보니까 K랩은 지금 이제 물론 스마트 A도 그렇고 이제 기본 세팅이 이렇게 돼 있긴 한데요. 예, 이렇게 돼 있었죠. 근데 이제 실제 실무에서는 화면 구성을 간편 입력으로 맨 뒤로 놓고 쓰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AT 시험 볼 때는 이게 좀 더 편해요. K랩은 뭐 그냥 크게 뭐 걸릴 건 없는데,
AT 시험 볼 때는 화면 구성을 이렇게 해놓으시고 시험을 보시면 조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불편한 친구들은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굳이.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조금 권장 사항이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분계를 다 하게 되면 요 아래쪽에 요걸 이제 누르게 되면 이제 아래쪽에 하단에 이쪽이 이제 차변, 대변 이렇게 해서 이제 화면 표시를 해줍니다. 가운데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분계선이겠죠. 자, 이런 식으로 밑에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입력을 하실 수가 있어요. 참고하시고.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요. 이 문제는 해결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재고자산에 대한 매입거래예요. 아까는 이제 매출거래였잖아요. 지금 매입거래죠. 자, 요거 하나 힌트를 드릴게요. 이제 지금부터 색깔 구분을 좀 하시면 좋은데, 공급자 보관용이라고 되어 있고, 밑에 있는 공급자가 만약에 나다. 저는 이제 대우상사죠. 그러면은 이거, 그리고 이제 적색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매출이에요. 예, 그리고 매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급자가 내가 아니라, 보세요. 반대로 공급받는 자가 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급받는 자 보관용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실제 실무 증빙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색, 이건 매입이에요. 그리고 친절하게 위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매입거래라고 되어 있죠. 일단 빨간색은 매출, 파란색은 매입,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것도 역시 문제 보는 순서는 좀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자, 이걸 좀 줄여서 보여드리면, 첫 번째로는 요걸 먼저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료 설명, 세 번째가 이 그림들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이런 식으로 올라가야 된다. 아시겠죠? 자, 확대해 드리고 다시 갈게요. 그래서 먼저 평가 문제. 자, 거래 자료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어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날짜 주어지죠. 7월 5일 이렇게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위의 자료는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하고 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차변의 상품, 대변의 외상 매입금 눈에 딱 들어와야 되겠죠. 당사 부담의 운반비. 자, 현금으로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이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있죠.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바로 여기 이 키워드예요. 우리가 상품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운반비를 지급했다면 이것은 운반비라는 비용이 아니라 상품의 매입 원가에 가산해줘야 된다는 거, 이걸 머릿속에 잡고 가셔야 돼요. 이제 전산회계 스타일의 문제인데 숫자만 빠진 거죠, 결국에는. 자, 그래서 이제 그림을 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영수증, 같은 날짜 7월 5일 날 되어 있는 이 영수증에 있는 이 합계금액을 보셔야 돼요. 제가 지금 그 포인트 잡아드린 거 있죠? 요거 영수증, 그 다음에 이거 날짜, 그 다음에 여기 합계 금액, 요게 운반비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운반비가 아니라 뭐겠어요? 그쵸? 원가에 가산해줘야 될, 그렇죠? 요 부분이 바로 뭡니까? 요게 결국에는, 그쵸? 운반비가 되는 거겠죠? 자, 운반비가 되는 거다. 자, 운반비가 아니라 상품 매입 원가에 가산시켜줘야 될 부대 비용이니까 계정 과목이 상품이 되겠고요. 그죠? 자, 일단 그렇게 되겠고요. 자, 이제 올려보면 이제 상품 금액이 나오죠.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래일자 7월 5일, 그 다음에 이제 매입자가 난 거 확인했고요. 공급가액 1200. 요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요 내용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하실 때요. 형광펜을 가지고 계시면 조금 좋아요. 형광펜으로 이렇게 칠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형광펜 칠해 드리면 거래일자, 그 다음에 공급가액, 공급가액, 그리고 금액, 요렇게 해 놓으시면 조금 도움돼요. 필요한 내용들 잘 보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 갖고 이제 분계 정리를 한번 해드리고 그러고 갈게요. 뭐 어려운 분계는 아닙니다. 어려운 분계는 아닌데, 자, 같이 한번 봐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분계 해드릴게요. 자, 분계를 보면요. 일단 우선은, 자, 일단 차변에 상품을 매입한 거죠. 차변에 상품 하고요. 상품을 매입했고요. 금액은 일단 1200만원. 1차적으로 봤을 때는 12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외상 매입금이 되겠습니다. 외상 매입금이 같은 금액으로 1200만원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현금으로 뭐를 줬어요? 운반비를 아까 준 영수증이 하나 더 있었죠? 3만원. 그래서 상품의 매입 원가에 포함되어야 될, 가산되어야 될 부대 비용이 되는 거니까 상품 금액은 1203만원이 되는 거죠. 아주 노멀한 문제죠. 아, 그리고 그냥 가면 안 되죠? 뭘 해야 돼요? 그죠? 큰일 날 뻔했네. 역시 거래처를 걸어줘야 되겠죠. 이 거래처는 주상물산이 되겠죠. 상대방 거래처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또 문제를 들어가 볼게요. 자, 주상물산 거래처 여기 있죠. 요거는 이따 이제 거래처 등록할 때 하시면 되겠고. 자, 좋습니다. 자, 그럼 입력 들어갈게요. 자, 날짜는 며칠일까요? 7월 5일이 되겠죠. 그 다음에 상품을 매입하는 거니까 146번 상품.
상품의 거래처를 안 걸어도 됩니다. 1203만원 이렇게 입력하고요. 대변에 외상매입금, 그 다음에 이제 주상물산이죠. 주상물산, 그 다음에 1200, 그 다음에 나머지가 현금, 자 3만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정답이에요. 자, 요거 밑에도 이제 분계 나오죠? 이렇게 분계를 내가 확인해 보면서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쪽에 위에서 입력한 부분들이 아래쪽에 분계로 입력이 된 것들이 확인돼서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을 가볼까요? 자, 문제가 재밌죠? 자, 급여 지급 부분이에요. 이제 급여 지급 3점짜리 문제인데, 하나 이건 이제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요. 먼저 이제, 내용을 좀 보고 갈게요. 자, 거래자를 입력하시오. 평가 문제. 그 다음에 자료 설명 보니까 7월분 급여를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 농협 보통예금 계좌라고 돼 있는데, 이제 그 FAT 같은 경우, AT 자격증 시험은 금융기관에서 거래처를 걸어줘야 돼요. 그래서 농협 거래처에 있다 걸어주셔야 되고,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보면 그림이 이제 급여 대장이 먼저 쭉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장 거래 내역이 있고, 이렇게 그 증빙이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보시냐면, 자,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일단 급여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요 합계. 예. 그 다음에 공제액 있죠. 공제액에 합계 있죠. 합계에 제가 지금 형광펜치랑 220. 그 다음에 차감지급액 498만원. 결국에는 이제 요게 같은 금액이 되는데, 날짜는 이제 7월 25일 되겠죠. 자, 요거 제가 한번 설명드리면요. 제가 요거, 첫 번째, 차감지급액은 여기 들어가요. 이게 결국에는 대변의 보통예금이라는 거고, 날짜는 7월 15일, 그 다음에 거래처 농협이라는 거 걸어주셔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 보는 방법은 요 가운데 사선을 그어요. 자, 급여라는 건 뭐죠? 주로 이제 지급하는 돈이죠. 그 다음에 공제하는 부분 있죠. 그 다음에 나머지 지급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원래 총 지급액이 되는 거죠. 총 지급액. 요게 이제 차변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가운데 사선을 그어서, 그 다음에 이쪽이 대변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게 공제 합계가 결국에는 예수금이 되는 거고요. 예수금. 당연히 이제 얘는 뭐가 되겠어요? 급여는 급여라고 하죠. 그다음에 차감지급액은 이제 보통예금에서 나간 거니까 보통예금. 그리고 한 가지 더 들어가자면 거래처를 걸어야 되니까 이제 농협 거래처를 걸어줘야 된다. 뭐 이렇게 어느 정도 그 전표 안에서 해결을 하려고 이제 딱 보고 가셔야 돼요. 자, 그럼 이 내용을 분계를 정리를 해드리면, 자, 보겠습니다. 자, 분계 정리 한번 들어갈게요. 분계 정리 들어가 보면, 자, 가운데 사선 긋고요. 차변에 급여. 자, 급여는 역시 판매비와 관리비 급여겠죠. 자, 계정 과목 코드는 80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액은 420만 원이었어요. 아까 합계 금액 420만 원. 자, 그 다음에 세금 떼고 나머지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금이겠죠. 우리가 이제 소득세 등 건강보험료 등은 모두 그냥 뭉뚱그려서 예수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공제금액 합계액이 여러분들 22만 원 있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차감지급액은 보통예금에서 인출되었다고 돼 있고, 뭐 굳이 이건 이제 398만 원인데, 예, 자동으로 껴 맞춰주는 건 아니니까 일단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래처가요, 여기 들어가요. 요 거래처는 이제 농협이라고 거래처를 금융기관도 걸어 주셔야 된다. 요게 포인트입니다. 자, 요거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입력 들어가면요, 25일이죠. 차변의 급여라고 하시고요. 금액은 얼마로 해야 될까요? 420만 원이죠. 분개한 대로 하시면 돼요. 손으로 먼저 분개하시고 난 다음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수금 금액은 아까 22만 원이었고요. 문제에서 찾았죠, 다? 나머지 보통예금, 그 다음에 이게 농협 거래처. 요게 전산회계랑 좀 다르다 그랬어요. 398만 원. 자, 요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 항상 입력을 하신 다음에는요, 아래쪽에 나와 있는 분개랑 크로스 체킹을 꼭 해보셔야 돼요.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요렇게 입력을 해봤고요. 자, 그 다음 문제를 가볼까요? 자, 이번엔 영수증, 실제 그림을 보고 입력하는 증빙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것도 역시 룰은 항상 똑같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번에도 역시 첫 번째 평가 문제, 자료 설명, 그리고 그림을 보셔야 된다. 자, 요 순서대로 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내용을 쭉 볼게요. 거래자를 입력하시오.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힌트를 줬죠. 비용으로 처리하여라. 자, 회사는 업무용 소모품, 그러니까 소모품을 비용으로 처리하라고 했으니까,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소모품을 비용으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소모품 B라고 처리를 해야 되겠죠? 자, 이건 뭐 다 아시는 내용이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대변에 현금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대우상사는 이제 우리 회사고, 보니까 뭐 소원 오핀에 쭉 돼 있고,
공급 대가, 이제 이거죠. 이게 받는 돈. 여러분들 여기에 형광펜을 치셔야 돼요. 그다음에 날짜는 작성일자 여기 있는 걸로 하시면 되겠고, 요 품목은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그냥 상관없고, 여러분들 여기 작성일자하고 공급대가 총액 이 두 가지만 잘 보시면 되겠다. 영수증 보는 방법이에요. 실제 실무에 가셔도 이건 실무 중심 시험이다 보니까 영수증이 많이 나오거든요. 실제 거래 증빙들을 많이 시험 문제를 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실제 실무에서는요, 저 자료 설명이라든가 평가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시험을 보셔야 되니까 이게 없어요, 사실. 여러분들은 이것만 보고 판단하셔야 돼요, 이것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아무래도 교육이다 보니까 자료 설명과 이제 평가 문제가 들어가 있을 뿐이지, 실무에서는 영수증, 댕그랑 영수증 하나만 놓고 판단하시고 입력을 하셔야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H자격증 시험이 이제 실무를 가면 우리가 주로 기존의 이제 자격증 시험들이 텍스트 위주, 그냥 이론 위주의 시험이었던 거에 한계점이 있었다면, H자격증 시험 같은 경우 이렇게 영수증을 내놓고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이론과 접목시켜서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평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실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무에 많이 도움 되실 거라고 아마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 상태로만 가면 좀 보완할 점이 많은, 아직은 초창기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올해 이제 첫 국가공인 시행이긴 한데, 앞으로도 좀 공부를 이런 식으로 해놓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영수증.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형광펜 쳐주는 거 있죠. 이렇게 쳐주는 거, 이런 것도 영수증 안에서, 증빙 안에서 형광펜 쳐주는 것도 여러분들 똑같이 형광펜 치시면서, 아, 내가 이런 영수증이 나오면 이러이런 부분들을 보고 입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역시 이것도 색깔이 파란색이고 공급받는 자고 공급받는 자가 나잖아요, 대우상사.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매입 영수증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게 빨간색이면 이제 내가 매출하는 영수증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 확실한 건, 빨간색은 매출, 파란색은 매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 입력이 아니라 먼저 분계는 그냥 여기서 바로 해드릴게요. 어렵지 않으니까 분계를 그냥 바로 여기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으로 그냥 해드릴게요. 자, 일단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돼 있죠. 자, 우리 현금으로 나간 게 14,500원. 그 다음에 이제 소모품인데 비용으로 처리하라고 돼 있으니까, 그렇죠? 소모품 비. 그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 14,500원. 같은 금액 되겠습니다. 자, 거래처 걸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출금전표도 할 수 있어요. 전산회계랑 유사한데, 대개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전산회계를 한 번쯤 공부해 보신 분들이 이제 AT를 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래서 제가 전산회계랑 좀 많이 비교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AT를 이제 공부하시고 전산회계를 같이 공부하시면 이제 보통 두 개 시험을 같이 응시를 하실 수가 있죠. 유사합니다. 전산회계 2급과. 자, 27일, 그 다음에 출금하고요. 830번 소모품비, 그리고 14,500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분계는 아래쪽 보시면 이제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해도 되고, 복수정답이죠. 원래는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제 이렇게 하고, 대변에 현금. 이렇게 해도 정답 아닙니까? 예, 맞아요. 보세요. 제가 위, 아래, 위, 아래. 다 똑같죠? 예, 똑같기 때문에 이건 그냥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래도 출금이 좀 더 편하니까 출금으로 그냥 입력을 할게요. 자, 좋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이제 5번째 문제. 어음 발행 관련된 거래입니다. 어음을 내가 발행하는 거니까 여기서 문제를 딱 본 다음에 지급어음이라는 거를 딱 캐치를 하셔야 돼요. 어음을 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급어음이다 라는 거 일단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일단 평가 문제를 보겠습니다. 평가 문제는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거래자료 입력도 하고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급어음 현황에 반영하시오. 근데 지급어음 현황에 반영하시오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F3번인데 이게 이제 되게 좀 유용하게 쓰입니다. 왜? 이것 때문에 사실 제가 저교를 간편 입력을 뒤로 빼놓으라고 한 거예요. 좀 편하게 입력하기 위해서. 자, 날짜는 이제 7월 28일 되겠고요. 날짜는 여기 형광펜이 다 안 칠해지네요. 자, 그래서 민주상사에서 상품 1,000만원을 매입하고 라고 돼 있고요. 매입하고. 그러면 이제 차변에 상품 1,000만원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대금 중 50만원 현금 지급하고, 여기서 한번 끊어주시고, 잔액은 전자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이게 이제 지급어음이 되겠죠. 자, 전자어음. 자, 어음에 관련된 증빙은 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어음이라고 나와 있고, 이게 어음 번호예요. 되게 많죠. 이게 한 20자리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몇 자리. 이렇게 4자리씩 입력할 때도 4자리씩 끊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맞네요. 20자리가 전자어음이고, 이제 어음 금액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지급기일인데 이게 만기일이에요. 만기일이 1월 28일, 2016년. 발행일자는 실제 거래일이니까 거의 이 날짜하고 맞을 거예요.
지급지 국민은행 돼 있고 뭐 정림동 지점 돼 있고 쭉 돼 있습니다. 자, 발행인이 이제 여기 보면은 대우상사 나잖아요, 그죠? 자, 발행인이 대우상사 이제 나로 돼 있고 좀 잘리는지 자꾸 이렇게 현관펜 칠하겠습니다. 대우상사 나. 자, 그래서 만기일자 중요하고요. 자, 현관펜 친 거 좀 잘 보셔야 돼요. 어음번호 중요하고요. 금액도 아이고 잠깐만요. 금액도 중요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래처는 이제 민주상사예요. 민주상사 거래처도 있어야 되겠죠? 자, 좋습니다. 요렇게 한 내용을 가지고 진행을 해볼게요. 자, 우선은 분계를 먼저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분계를 먼저 해드리면 자, 분계 들어갑니다. 자, 분계 화이트보드 좀 띄워놓고요. 자, 분계 해드릴게요. 자, 우선은 자, 상품을 구입한 거 있었죠? 이제 그 상품을 구입한 게 전체적으로 1000만원만큼 구입을 했어요. 그러면 차변에 상품 1000만원 들어가면 되겠죠? 1000만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500만원 현금으로 지급하고요. 네, 500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 500만원은 어떻게 됐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지급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했으니까 500만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거래처를 걸어줘야 된다면 여기 어음에 거래처를 걸어줘야 되겠죠? 이 거래처는 이제 민주상사가 되겠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데요.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 여기서 이제 지급어음 금액까지 입력하신다면 우리가 뭘 해줘야 되냐면 이쪽에다가 금액을 딱 입력한 다음에 이제 F3번 자금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 이제 뭐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요거까지 한번 같이 볼게요. 자, 그러면 프로그램을 띄우고요. 자,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건 잘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이건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자, 7월 28일이었죠? 28일로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차변에 자, 상품 들어옵니다. 금액은 1000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대변에 현금, 그 다음에 500만원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대변에 지급어음 하고요. 민주상사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우리가 여기 자금관리 메뉴가 활성화가 안 돼요. 보시면 활성화가 이쪽에 보시면 지금 활성화가 안 됐다는 얘기가 차액 분계 보기는 불 들어왔잖아요. 근데 불이 안 들어왔죠. 금액까지 입력을 하시고 저교에 커서가 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500만원까지 입력하고 딱 보니까 보세요. 자금관리가 어디 갔니? 활성화가 됐죠. 자, 이쪽 보시면 그죠? 활성화가 되시고, 그리고 단축키가 F3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이걸 안 보고요. F3번을 눌러버려요. 그러면 와, 신기하다, 그죠? 아래쪽에 지급어음 관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자금 관리예요. 그래서 이 메뉴를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좀 확대해 드리면 이쪽에 보면 어음이 지금 이제 지급어음이 발행 상태이기 때문에 발행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이제 어음 번호를 입력해야 되는데 어음 번호는 여러분 F2번 코드를 누르시면 어음을 고를 수 있어요. 그래서 F2번을 눌러보면 자, 우리 전자어음이 여기 아래쪽에 확대해 드리면 이렇게 7월 28일자 수령이라 되어 있고 보여요. 어음은 보통은요 끝자리 4자리만 보시면 돼요. 그냥 거의 4552. 우리 실제 증빙에 나와 있는 어음도 4552이라고 서로 일치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거 4552. 그죠? 이 어음이 맞다는 거. 그리고 이제 국민은행이 발행했다는 거.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쪽에 정상적으로 어음이 들어오면요. 어음 저교가 따로 이렇게 표시가 돼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시험의 특징인데, 어음 발행.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셨으면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나머지 이 아래쪽에 있는 것들을 맞춰봐야 돼요. 발행일 맞는지, 만기일 맞는지, 지급은행 맞는지. 뭐 지점은 없어도 상관없어요. 자, 그럼 발행일은 7월 28일 맞고요. 만기일도 7월 28일 돼 있는데 이게 아니죠. 만기일은 언제예요? 2016년 그렇죠. 1월 28일. 그 다음에 뭐 국민은행은 변동시킬 필요 없고. 자, 확대해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만기일자가 어음에 표시되어 있는 만기 날짜로 하셔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거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줄까지 다 바꾸셔야 돼요. 이렇게.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입력하면 자금관리가 나오고요. 어음 쪽에 그 외에 계정 과목을 클릭하면 여기 아래쪽에 분계가 이렇게 나와요. 분계도 맞죠? 자, 위에 쪽에 내용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조금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요, 좀 리와인드를 몇 번 하셔갖고요, 돌려보신 다음에 연습을 좀 부단히 하시면 돼요. 어차피 이거 나올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화면을 조금 더 키워볼까요?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계속 반복 학습이기 때문에 리와인드 계속 하셔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보는 걸로 하고 그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문제를 가볼게요. 자, 그 다음 문제. 자, 통장 4번에 의한 거래 입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통장 4번에 의한 거래 입력. 자, 이제, 거래자료 입력하시오. 뭐, 이건 평가 문제 이렇게 나오면 사실 볼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자료 설명 되어 있는데, 뭐, 8월 25일 되어 있고, 날짜는 8월 25일이라는 뜻이죠. 자료 설명. 그리고 용산전기의 단기 대여금. 자, 용산전기의 단기 대여금이라는 얘기는 이제 단기 대여금 거래처를 걸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 단기 대여금이 아니고 내용을 보니까 이자네요. 이자 50만 원이라는 얘기는 이 이자 50만 원은 대여금에 대한 이자니까 뭐예요? 이자 수익이 되겠죠. 일단 거래처도 안 걸어도 되겠네요. 자, 보통예금 농협계좌로 입금되었다. 그러면은 분기의 기본적인 틀은 잡혀 있는 거죠. 차변에 보통예금, 대변에 이자 수익 뭐 이렇게 분개할 수 있겠는데 이건 분개를 위에다 좀 해드릴까요? 자, 그림 보면서 같이 분개를 좀 해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요거는 일단은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고 되어 있으니까 차변에 보통예금. 그 FAT는 전산회계보다 분개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증빙을 보다 보니까 증빙을 보고서 맞출 수 있느냐가 관건이면 시험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좀 이렇게 어렵게는 안 나와요. 보통예금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거래처는 농협이라고 걸어주시는 게 맞고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게 보통예금 50만원 들어온 거죠. 8월 25일자로. 그 다음에 단기대여금에 대한 이자 50만원이라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결국에는 그렇죠. 이자 수익이라고 분개할 수 있는 거죠. 이자 수익 50만원. 자, 이런 식으로 분개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 그냥 보고 입력하시면 돼요. 예. 자, 분개는 쉽습니다. 자, 그러면 날짜는 8월 25일 되겠고요. 자, 차변에 보통예금부터 먼저 갈까요? 그 다음에 농협이라고 되어 있어요. 농협. 그때 금액은 50만원 대변에 이자 수익. 그 다음에 50만원. 이자 수익은 꼭 안 걸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을 가볼까요? 자, 총 8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8개 정도 이제 풀어보시면은 이제 반복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10개구나. 10개 정도 이제 자꾸 풀어보시면 좀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증빙들 계속 좀 문제 풀면서 설명을 계속 드릴게요. 좀 익숙하지가 않죠, 처음이라. 자, 일단 전화요금에 대한 지로용지입니다. 이게 지로용지 흔히들 많이 보시죠. 자, 평가 문제 역시 뭐 볼 거 없고요. 입력하시오. 10월 20일 날짜 우리 확인됐고요. 자, 사무실 영업부 대표 전화에 전화요금 청구서이다라고 증빙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화요금 청구서라면 이제 814번 통신비를 머릿속에 생각하셔야 되겠죠. 대금은 농협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부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당사는 납부 기한일에 납부하면서 비용을 처리하겠다고 돼 있는데 요거는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납부 기한일에 그냥 비용 처리한다는 얘기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요게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글쎄요. 그러니까 답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 문제 푸는 방법에 대해서 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납부 기한이 이제 10월 20일이니까 뭐 10월 20일 영수증 상에서 봤을 때, 그다음에 이제 금액 중요하겠죠. 금액은 요 금액이라는 거.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쭉 됐고요. 됐습니다. 이것만 보시면 돼요. 이 문제를 풀 때는 이것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바로 여기서 분개를 해드리면, 자, 분개를 해드리면 이렇게 분개를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우선은, 자, 보통예금에서 납부하였다고 되어 있으니까 대변에 보통예금 가주시면 되겠고, 21만 3,240원 이렇게 나가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예금에 대한 거래처가 일단 농협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통신비라고 하시면 돼요. 통신비. 그리고 판매비와 관리비 통신비 21만 3,240원. 이렇게 분개를 하면 되잖아요. 자,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일단 입력을 하고 요거에 대한 응용 형태의 문제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그래서 요거는 입력을 하실 때 날짜는 10월 20일 차변의 통신비. 그죠? 금액은 얼마입니까? 21만 3,240원. 대변에 자, 보통예금, 그 다음에 농협이죠. 그 다음에 21만 3,240원. 이렇게 분개를 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론적인 정리를 하나만 더 해드릴게요. 지금,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비용 처리를 하지 않고요 실제 발생된 기간, 발생주에 입각해서, 그러니까 이용기간이 9월 1일부터 9월 30일이니까, 사실 이제 손익의 귀속 기간을 보면 이제 9월달 30일자에 원래는 이게 두 가지 분개가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가냐면 원래 이게 문제가 어렵게 나와버리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뭐냐면 실제로 9월 30일 날 9월 1일부터 9월 30일에 해당되는 1개월치에 대한 비용을 인식을
먼저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손익의 이연, 손익의 예상 발생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9월 30일 날 원래 분계를 만약에 하게 되면 요게 통신비가 되고요. 똑같이 비용 인식을 9월 30일 날 해버려요. 해당 달에. 그 다음에 요걸 21만 3,240원 인식을 하고요. 이걸 미지급금이나 또는 미지급 비용, 흔히 미지급금이라고 많이들 씁니다. 그리고 이쪽 거래처가 주식회사 KT 뭐 이런 식으로 돼요. 예. 그랬다가 나중에 이게 납부일이 지금 되잖아요. 납부일인 10월 20일 날짜에 발생주의 개념대로 원칙적으로 처리를 하다면 이게 원래 맞아요. 낸 날짜로 처리하는, 지금 이 문제는 현금주의로 처리하라고 그냥 해버린 건데 실제 귀속 기간에 처리를 한다면 이게 원래 맞아요. 이거에 대한 이제 그 처리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럼 얘가 이제 농협이 되는 거고요. 거래처가. 그다음에 얘도 주식회사 KT가 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는 부분인데,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은 이제 이 10월 20일 회계 처리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이번 회차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가 좀 쉽게 내려다 보니까 그냥 이걸로 하지 말고 통신비로 그냥 나간 날에. 원래는 이제 이렇게 처리하는 게 뭐라고요? 발생주의. 예, 발생주의. 그러니까 원칙은 알고 계셔야 돼요. 원래는 9월달 요금이 발생된 시점 말일에 이건 인식을 했다가 돈 나갈 때 상계하는. 이제 이게 지금 좀 연습을 어느 정도 해놓으시면 좋은 게, FAT 2급만 보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특히나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FAT 1급은 요즘 트렌드 문제가 지금 제가 알려드린 대로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FAT 2급도 어느 정도 회차가 거듭되면 과거의 FAT 1급의 문제들을 리메이크해서 내게 될 거란 말이에요. 전산 세무도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러다 보니까 원칙은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문제만 단순하게 풀려면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그냥 하시는 게 맞고요. 그냥 이렇게 통신비, 보통예금, 이건 현금주의고,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바로 방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은 발생주의다. 근데 우리는 발생주의 회계를 알고 있어야 된다. 그게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됐습니다. 자, 이제 기타 일반 거래. 기타 일반 거래로 갈게요. 자, 평가 문제를 먼저 읽어봐야 되겠죠. 평가 문제 자료 설명, 그리고 그림 순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평가 문제. 거래자료 입력하시오. 영업소 전도금은 소액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 우리 전도금은 이게 뭐예요? 전도금이 뭐죠? 전도사님이 주시는 돈인가요? 아니죠. 전도금이라는 거는 본점이 이제 보통 돈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지점에 이제 운영비, 활동비 이런 거를 지급하는 걸 전도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계 지출이라 그러죠. 부모님이 여러분들한테 용돈을 주시는 개념이 전도금을 이해하시는데 조금 빠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실 돈 같은 거를 1년치를 한꺼번에 주시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월 단위로 끊어서 용돈을 주신다든가 주 단위로 끊어서 용돈을 주신다든가, 뭐 생활비, 혹시 이제 대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제 수업 들으시는 친구들은 전부 다 대학생들이죠.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취하는 친구들, 기숙사, 하숙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 부모님한테 얼마 정도 일정액을 타서 쓰시잖아요. 물론 이제 큰 돈이 들어갈 때는 부정기적으로 더 돈을 타서 쓰시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이 전도금의 개념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액 현금으로 이제 처리를 하고, 거래처 코드도 입력하라고 돼 있어요. 이 소액 현금에 부산 영업소의 거래처 코드도 입력을 하라고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본사인데 부산 영업소한테 전도금을 보내는 그런 문제예요. 실무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본지점 회계에 쓰는 데들이 이런 거 좀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이제 뭐 스토리텔링이죠. 대구상사는 부산 영업소의 정액자금 전도금. 정액자금 전도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정액자금 선급법 뭐 이게 있어요. 그 회계관리 책에 이제 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 전산회계 2급 책, 뭐 FAT 책에도 나와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용돈을 이제 고정적으로 딱딱 챙겨주는 것처럼 이렇게 매달 얼마씩 이제 그 회사 규정을 정해놓고 그 금액을 지출하는 것이 정액자금 전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원래 사실 이건 이제 이론 시간에 어느 정도 뭐 제가 아니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좀 블로그 수업, 그러니까 이 동영상 들으시는 분들이 좀 많으셔갖고 뭐 직업전문학교 다니시는 분들이라든가 학원 다니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 또 딴 데서 인강을 듣고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런 선생님들이 다 알려주셨을 거예요. 정상적으로 아마 수업을 다 들으신 분들이라면 요거를 한번 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건 이제 깊게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결정하고 11월 전도금 내용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다. 그러니까 이제 차변의 소액현금,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하란 얘기예요. 그리고 위에 보면 이제 힌트를 주면 통장 내역 보면 차지신 금액, 맡기신 금액 있잖아요. 차지신 금액이란 얘기는 뭐예요? 대변의 보통예금이란 뜻이에요. 예, 이게 힌트죠. 분계는 바로 밑에다 하겠습니다. 그냥. 자, 그러면 내용을 보시면, 자, 우리가 대변에 자, 차지신 금액 200만 원 돼 있고 이게 이제 보통예금 농협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대변에 보통예금 200만 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에 따른 이제 거래처가 있었죠. 자, 거래처는 우리가 뭐로 하면 돼요? 농협, 이렇게 농협으로 걸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차변에 이건 어떻게 하면 되죠? 차변에는 소액 현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소액 현금 역시 같은 금액 2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쪽에 거래처도 걸어줘야 되겠죠. 어디요? 부산 영업소. 예, 거래처가 서로 달라요. 부산 영업소. 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정답이고요. 자, 입력 한번 해볼게요. 자, 날짜는 10월 25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차변에 자, 소액이라고 치면 소액 현금 나오죠. 일단 부산 영업소 거래처 걸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금액은 200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 그리고 이제 농협이 되겠습니다. 농협. 자, 200만 원 이렇게 가시면 되겠어요. 자, 됐습니다. 자, 이제 9번째 문제를 가볼게요. 기타 일반 거래. 자, 또 기타 일반 거래. 그러니까 이제 잡다구리한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뭐 견적서랑 그림이 보이는데 평가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거래자료 입력하시오. 차량과 관련된 유지비용은 차량 유지비. 차량 유지비에 대한 처리인가 봐요. 그 다음에 이제 신길 공업사를 거래처 코드로 등록을 할 것. 거래처 코드도 등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21,000번으로 두 가지 미션을 준 거죠. 자, 상품 배송용 트럭의 노후된 부분을 견적서대로 교체하고, 자, 그 교체라는 말이 나오죠. 부품의 교체. 그 다음에 대금은 10월 말에 지급하기로 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이 있는데 차량 유지비로 회계 처리를 하라고 문제에서 제시됐다는 것은 수익적 지출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익적 지출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또 교체라는 말이 나오죠. 교체, 대체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수익적 지출이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증빙을 좀 볼게요. 증빙에서 봐야 될 부분이 뭐죠? 자, 금액 60만 원. 금액 봐야 되죠. 영수증을 딱 볼 때 주의해야 될 거는 자, 뭐예요? 날짜와 금액이에요. 예, 일단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길공업사 있죠. 이 필드에 있는 내용을 이제 등록을 하라고 돼 있는 거죠. 자, 등록을 하시면 되는 건데, 자, 요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선은 거래처 등록을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네, 거래처 등록. 자, 요건 이제 입력하면서 거래처 등록을 할 수 있는 메뉴가 아마 여기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그래서 직접 거래처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등록 정보 수정이란 건 있는데 이건 수정하는 거고, 등록을 여기서 그냥 여기서 하죠. 뭐 여기서 할 수도 있긴 한데 하겠습니다. 그냥. 자, 26일. 우선은 차변의 차량 유지비예요. 그다음에 금액은 60만 원 되겠죠. 그다음에 대변에 자, 이게 10월 말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는 말이 뒤에 나와요. 아래쪽에 보시면 10월 말에 이건 미지급금이라는 뜻이에요. 미지급금. 왜냐하면 지금 10월 26일이니까. 자, 그러면 자, 대변에 미지급금.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거래처 등록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등록을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고요. 마우스, 그러니까 그 숫자 키패드의 플러스 버튼, 그 다음에 주식회사 신길공업사 엔터를 치시면요. 이쪽에 이제 자, 내가 등록하고 싶은 게 이 번호가 아니잖아요. 이 번호를 일단 원하는 코드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코드를 21,000번으로 일단 바꿔주세요. 21,000 이렇게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여기 거래처에 이제 추가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정 버튼을 눌러주셔야 돼요. 그러면 수정할 수 있게끔 여기 이제 거래처 등록한 메뉴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걸 보고 이제 넣으셔야 돼요. 근데 어디까지 넣어야 되느냐, 이제 이게 관건인데, 자, 저는 이제 자, 문제에서 제시된 걸 그냥 다 넣겠습니다. 그냥. 네. 자, 대표자 성명은 유성현이고요. 유성현. 사업자 번호도 있었네요. 자, 119-8634-055. 그 다음에 업태는 서비스업. 그 다음에 종목은 자동차 수리.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우편번호는 평가범위 아니니까 넘기고요. 그냥 서울시 띄우고 금천구 띄우고 시흥대로. 그 다음에 153길까지는 위에다 하시고 밑에다가 72.
그 문제 제가 이제 공식 정답을 봐도 어떻게까지 어디까지 하라는 범위가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까지 일단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 있는데요. 전화번호까지는 솔직히 시험 문제는 안 나오고요. 보통 여기까지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업체 종목까지. 코드 여기까지. 이 정도. 혹시나 이제 전자세금기관에서 이메일 주소가 나온다 그러면 이 이메일 주소까지만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이 정도가 평가 범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전화번호까지는 시험 문제 잘 안 나와요. 자, 탭 누르면 이제 확인되고 등록 버튼 누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혹시나 내가 뭐가 잘못 입력했다 싶으면요. 이쪽에 거래처 등록 정보 수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잠깐만요. 여기서 하나? 아, 여기서 수정이 안 되네요. 그 금액까지 입력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쵸? 수정이 안 되죠? 자, 요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했던 것 같은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원래 고치려면 이제 다시 거래처 등록 들어가셔서 내용을 다 고치셔야 되기 때문에 예, 좀 번거롭긴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죠. 10번 가볼게요. 10번. 자, 10번 문제. 자,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 자, 영수증을 보고 입력하라는 뜻이죠. 현금 영수증 그림이 보이는데 뭐 평가 문제 그냥 그렇습니다. 소소합니다. 자료 설명을 보니까 사무실 전기 설비 고장으로 인한 긴급 출장을 요청해서 수리를 했다고 돼 있어요.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요거는 뭐 자본적 지출이다 수익적 지출이다 가타부터 말이 안 나왔기 때문에 뭐 일단 수익 비용으로 보셔야 돼요. 문제가 조금 예, 뭐 전기 설비 고장이니까 뭐 일단 예, 뭐 시설 장치라던가 뭐 이렇게 자본적 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인지 나오면 좀 좋은데 이 문제는 조금 헷갈렸을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위에 문제 같은 경우에는 비용으로 처리하라고 딱 돼 있지만 요건 그냥 비용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공식 정답도 수선비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리하고 현금 지급하였다. 차변 수선비 대변의 현금인데 자, 이쪽에서 항상 영수증을 봐야 될 때 보여야 될 게 뭐냐면 FAT 2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래처가 어딘지 일단 한 번은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일시 날짜가 언젠지 그리고 금액은 총합계를 보셔야 돼요. 금액은 얼마인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다 됐죠? 그러면 분계도 여기서 바로 해드릴게요. 자, 우선은 분계가 차변의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그죠? 차변의 수선비. 그 다음에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3만원. 23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 이제 현금 하시면 되겠죠. 이건 출금 수선비 하시면 돼요. 그냥.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입력을 해드리면, 자, 날짜는 28일, 출금 820 수선비 하고 23만원. 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물론 차대변 나누시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해봤고요. 자, 여기까지 입력을 해봤네요. 자, 이렇게 14회를 풀어봤고요. 이 다음 시간에는 13회를 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처음 입력하는 거라 저도 좀 어리버리한 게 있었는데 예, 좀 횟수를 거듭하다 보면 또 그쵸? 예. 그 강의 준비를 하긴 해도요. 막상 또 이렇게 마이크 잡고 직접 얘기하다 보면 좀 텐션이 떨어지는 게 있어요. 자, 좀 더 예, 생동감 있는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뵐게요.